한국 서해바다가 지금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수시로 침범해오는 중국 고깃배들을 상대로 우리 한국 측 서해바다 경계선을 제대로 확보하려 하자 중국은 소국이 대국을 상대로 까불지 말고 더 많이 양보하라고 한국 바다를 향해 중국 무인 잠수정 수십 대를 앞세워 돌진해왔습니다. 전 세계는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충돌 5초 전. 그 순간 대한민국 핵잠수정 이순신함이 길을 막자 중국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우린 한번 움직이면 작은 나라는 흔적도 없다. 그러나 숨막히는 그 극한의 고립 속에서 드러난 건 상상을 초월한 진실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소영, 32살 대한민국 해군 핵잠수함 함장입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10분 진해 작전 통제실로 급히 호출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면서 구두 소리가 차갑게 메아리쳤고 문을 열자마자 이철의 부함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함장님, 우리가 늦으면 누가 대신 죽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선무전이 비명을 토하고 있었어요. 레이더가 완전 빠르게 돌아갑니다. 선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작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다에서는 무언가가 민간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있었고 어선 두 척이 서로의 그림자를 쫓으며 급선회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외곽에서 미확인 무인 잠수정 군집이 제출몰했습니다. 정보참모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우리 영의 가장자리를 따라 점점이 퍼져 있었어요. 마치 바다 밑에서 무언가가 숨을 고르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조기 전력화 발표. 김민재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경 대응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말은 쉽지만 바다에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집에서는 엄마 윤말자가 전화기를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그 배 타지 마. 바다는 사람을 데려간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30년 어부 아내로 살면서 겪은 모든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침묵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일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라고. 중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뉴스 속보가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우리의 핵잠수함 전력화 발표가 나간 지 불과 10분 만의 일이었어요.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철의 부함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핵잠수정 이순신함 즉시 추락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장님이 직접 투입되십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순신함은 아직 시험 단계의 잠수함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에 투입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가 응원할게. 엄마는 이겨. 15살 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모자 챙을 깊숙이 내렸으며 말했습니다. 승리가 목표가 아니다. 무사 귀환이 목표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밤바다는 칠흑 같았습니다. 이순신함이 검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거대한 고래 같았어요. 승조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고 엔진음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출항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밤 공기를 찢고 지나갈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이순신함의 펌프제트가 밤바다를 긁으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교에서 마지막으로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불꽃을 원하고 있었지만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색 통로를 그리는 일. 핵폭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지키는 일. 그것이 제가 바다로 나가는 이유였습니다. 잠수함이 서서히 바닷속으로 잠겨들면서 육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어둠과 침묵,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순신함 함장으로서 바닷속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적함의 움직임 동선 일부를 추출했습니다. 소나 요원의 보고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수학이 아닌 생활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 윤말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30년 동안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상인들의 동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죠. 작전 전날 밤 엄마는 낡은 종이에 이상한 선들을 그려주셨습니다. 배는 이때 이 길로 나간다. 엄마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였어요. 어부들은 물길을 읽는다. 물고기도 사람도 다 같은 길로 간다. 이철의 부함장은 말없이 수온약층 데이터를 겹겹이 포개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가 화면 위에 한 점을 정확히 짚었어요. 여기 하얀 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건 공격 루트가 아니라 민간 회랑이었어요. 핵폭탄이 아닌 침묵으로, 폭발이 아닌 공백으로 평화를 지키는 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TV에서 김민재 대변인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복 옵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카메라를 통해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요. 마치 칼을 뽑는 것처럼 날카롭고 확신에 찼습니다. 조회수는 폭발했습니다.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때려라. 박살내라. 보여줘라. 사람들의 분노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 국민은 장면을 원해. 목소리 너머로 성급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국민은 귀가를 원해. 함내 회의실에서 강철수 의원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방이면 끝.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철의 부함장이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한 방이면 시작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판을 완전히 갈아엎기로 결정했어요. 우린 쏘지 않고 밀어낸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간 회랑을 비우고 릴레이를 서로 먹게 만든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강철수 의원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철이의 눈에는 다른 빛이 보였어요. 그는 이미 제 계획을 읽고 있었습니다. 백항 회랑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민간 선박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소음, 공백지대를 만들어서 적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해? 강철수 의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철이가 대신 답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길이 있어요. 그날 밤 함내에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엄마가 그려주신 상인들의 동선과 최연희의 수온 데이터, 그리고 30년간 이 바다를 누빈 어부들의 경험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화면 위에는 점점 더 선명한 하얀 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간 선박들은 안전하게 지날 수 있고 적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승조원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총을 쏘지 않지만 그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최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수학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얀 선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우리의 계획도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갔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하얀 선이 모든 걸 바꿀 거라고. 총이 아닌 지혜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11시 40분, 제 목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긴 이순신함이다. 우리는 발포하지 않겠다. 하지만 비는 하얗다. 하얀 비는 핵폭탄의 잔해를 의미합니다.
12초짜리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말들이 바다를 가르며 퍼져나갈 때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새로운 규칙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죠. 이철이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항해 경고 해사고시 3중 송출 완료. 백항 회랑이 개통되었습니다. 화면 위에 하얀 선이 켜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길이 태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어선들의 무전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비명을 지르던 목소리들이 점점 잔잔해졌어요. 레이더가 정상이다. 한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바다가 조용해졌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었어요. 민간 회랑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나 요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적의 잠수함 한 기가 회랑 가장자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 하나가 우리가 만든 하얀 선 경계를 슬금슬금 건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선을 넘나들며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장님, 어뢰 발사 준비할까요? 무장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뢰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전대원 위장 전술을 겁니다. 이철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위치 교란 신호를 보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쏘지 않고 길을 잃게 만드는 거죠. 적 잠수함의 항법 시스템에 교란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 무인 잠수정은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자동 안전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수면으로 부상했습니다. 해경에 신고 들어왔습니다. 정체불명 잠수정 표류 중이라고 합니다. 통신병이 보고했어요. 곧장 해경이 출동해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에는 사고만 남고 명분은 우리가 가져갔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방의 도발을 막아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철수 의원이 방송에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쏘시죠. 이철이가 칼같이 잘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과서를 쓰는 중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길잡이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적호는 그런 우리의 의도를 읽었는지 라디오를 완전히 씹어버렸습니다. 무응답. 대신 부표 3개가 똑같은 각도로 돌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아니고 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목을 잡자. 개별적인 장비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씩 상대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한 번에 교란시켜야 했어요. 그때 민간 페리의 운항 스케줄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 정각에 우리 회랑을 통과할 예정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철이가 계산서를 들어보였습니다. 현재 패턴으로는 페리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호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호가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우리가 판을 바꿔놓는 거예요. 함내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승조원들의 호흡이 하나로 맞춰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총이 아닌 지혜로, 폭력이 아닌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바다 위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었지만 하얀 선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을 따라 민간 선박들이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적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요. 그 순간 제 귀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건 우리 소리가 아니야. 이순신함에서 나는 소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미세한 진동이 함체를 타고 전해져 왔고 그 진동 속에서 뭔가 어긋난 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나실로 달려가서 정비 기록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이철이가 제 옆에서 함께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서류에서 낯익은 서명을 발견했어요. 이도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값싼 완충제로 바꿔치기 했군요. 이철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규격을 속이고 로비까지. 저는 즉시 전속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수동 패치 준비. 모든 시스템 점검. 하지만 그 순간 육지에서는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TV에서 김민재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작전 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요. 화면 아래로는 자극적인 소제목이 흘러갔습니다. 핵잠 첫 비거? 이순신함 비상사태? 집에서 그 뉴스를 보던 엄마 윤말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하자 소영아.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함내에서는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심이었어요. 한번 생긴 균열은 빠르게 번져나가거든요. 그때 소나 요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적호가 움직입니다. 상층에서 고주파 폭래 투하 중. 화면에는 바다 위로 떨어지는 폭래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형형색색의 페인트 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그림 만들기군요. 이철이가 차갑게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계산했습니다. 수온층의 구조, 폭래의 낙하 속도,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동 패턴.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순간 저는 명령을 내렸어요. 점프 2번, 미끄럼 1번. 함장님, 조타수가 의아해했습니다. 3, 2, 1. 이순신함이 수온층을 이중으로 점프했습니다. 폭음은 우리가 있던 위치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본체는 더 깊은 층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페인트는 바다 표면에서 무지개를 그렸지만 백항 회랑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종류의 페인트가 번지고 있었어요. 우린 틀린 길을 가는 건 아닐까? 의심의 물감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철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함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다. 어떻게 확신해?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지금 민간 페리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얀 선을 따라서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든 백항 회랑을 통해 민간 선박들이 정시에 안전하게 운항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의 로비 의혹, 김민재의 실언, 적호의 계속되는 도발. 모든 게 우리의 신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넌 총을 쏘는 애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애야. 그 말이 제 마음속 의심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창의 땀 냄새가 이순신함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철이가 작은 나사 하나를 제 앞에 들어 보였어요. 이 작은 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이도현이 카메라 앞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오해입니다.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웃음 뒤로 검찰 차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이도현을 태운 검은 승용차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괴롭혔던 소음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새로운 부품들이 교체되고 이순신함의 엔진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백항 회랑이 다시 켜졌습니다. 페리들이 한치의 지연도 없이 하얀 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민재 대변인이 브리핑실에서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선은 없었습니다. 무사 귀환이 최우선입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날카로운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함내 분위기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이철이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젊은 소나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제 레이더 화면에는 여전히 뭔가 이상한 신호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잔향의 손톱이 화면을 긁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면 아래의 숨은 부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철이가 즉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디요? 여기. 그리고 여기. 제가 화면의 몇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적호가 뒤로 물러나면서 일부 장비를 남겨둔 것 같아요. 적호는 겉으로는 후퇴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음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엄마 윤말자가 TV를 끄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위한 반찬을 정성스럽게 싸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넌 싸우는 게 아니라 길을 닦는 애야. 그 말이 바다를 건너 제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알고 계셨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 바다에 나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다 밑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적호에 숨겨진 부표들이 조용히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가 나왔습니다. 기상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북상할 예정입니다. 태풍. 바다의 모든 균형을 흔들어 놓는 거대한 힘이었어요. 수온층이 붕괴되고 반사음이 혼탁해지면 우리가 만든 백항 회랑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철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모든 계산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때가 바로 적호가 노리는 순간이겠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혼란을 틈타서 무언가를 시도할 거예요. 잠깐의 평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태풍과 함께 더 큰 위험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함내에서 바라본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폭풍 전의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7초 동안 제 눈은 초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백항 회랑의 폭이 2배로 넓어졌습니다. 해도 위에는 마치 하얀 강이 흐르는 것처럼 넓은 안전 통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적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칭 교란 시작. 소나 요원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적호가 우리 회랑을 양쪽에서 동시에 찍고 있었어요. 하얀 선의 좌우로 강력한 간섭 신호를 보내서 양쪽 다 위험해 보이게 만드는 저열한 전술이었습니다. 민간 페리 도착 예정 시간 4분 50초 전. 항해사가 외쳤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페리가 혼란에 빠져 위험한 항로로 빠질 수도 있었어요. 승객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철이가 제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어뢰 발사관이. 아니요. 저는 발사관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절단 확장판을 실행합니다. 모든 승조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이건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적의 부표들끼리 서로 간섭하게 만들어서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고도의 전술이었어요. 첫 번째, 부표끼리 상호 간섭 루프 생성. 전자전 담당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적호의 부표들이 서로의 신호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지휘 대역의 역위상 잔향 과부하. 이순신함에서 정교하게 계산된 신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적호의 지휘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우리 서명을 영해 수렴. 이순신함이 바닷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탐지망에서 우리의 존재가 지워졌어요. 릴레이 A, 오프라인. 최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지연 2.7초. 지휘 타임아웃. 바로 그 순간 민간 페리가 깨끗한 공백을 통과했습니다.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어요. 하지만 적호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면 위로 폭뢰가 난사되기 시작했어요. 바다 전체가 폭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점프 2번, 미끄럼 1번.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이순신함이 수온층을 타고 날아올랐다가 더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폭음은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허공을 때렸고 적호의 모선은 귀가 막힌 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적호의 무전이 켜졌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 저는 대답 대신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하얀 선에서 벗어나 있어라. 바다 위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정적이었어요.
덕후의 모선이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고 숨겨져 있던 부표들도 하나둘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철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함장님.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 이긴 이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바다는 조용했지만 육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산에서 마지막 문장이 찍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은 지킨다. 민간의 바다는 비워둔다. 이제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답신이 왔습니다. 시험 중단 확인. 두 번째가 이어졌어요. 부표 회수 개시. 세 번째. 한라인 개통 준비 완료. 마지막. 공동검증 수용. 이철이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모든 인접국에서 긍정 답변이 왔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해낸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모든 걸 해결한 거였어요. 국회에서는 강철수 의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은 인정. 그는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지만 합의문에 서명하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돌아가자 그는 다시 평소의 쇼맨이 되었지만 합의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순신함이 진해를 향해 돌아가는 길 밤바다에는 하얀 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은 총이 아니라 절차로 그어진 것이었어요. 폭력이 아니라 지혜로 만들어진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함내에서 바라본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적의 부표도 교란 신호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가 만든 하얀 선만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이철이가 다가왔어요. 이게 정말 끝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이겨도 지는 싸움을 피했고 지지 않고 지키는 법을 골랐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만든 이 방법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쓰일 거라는 걸 말입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 안도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실제로 해낸 거였어요. 무전기에서 진해 기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순신함 귀향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실감났어요.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낸 채로 말이에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이 우리의 항로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하얀 빛이 하얀 선과 만나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이 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진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부두에 육말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순신함이 천천히 접안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바다가 사람을 데려간다고 믿으며 살았던 분이 이제는 바다가 사람을 돌려준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함교에서 내려서자마자 엄마가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어요. 바다가 사람을 돌려줬네. 엄마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도감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으니까요. 이철이는 멀찍이 서서 격려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교과서 쓰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며칠간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과서가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으로 생방송 알림이 떴습니다. 김민재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총 대신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국민은 불꽃이 아닌 귀가를 원합니다. 이례적인 사과였습니다. 그동안 강경 발언만 일삼던 그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그 순간 실시간 채팅창이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아들 지우가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PPT를 한 장씩 넘기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하얀 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집에 왔어요. 교실에 조용한 박수가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영웅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아, 넌 정말 길을 닦는 애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바다에서 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말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또 바다에 나가야 해?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그래, 아마도.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우리가 만든 길이 있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하얀 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평화의 길이요. 우리는 바다를 정복하지 않는다. 그 법을 배운다. 선은 오래 남아야 하니까. 그 말을 속삭이면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바다는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든 하얀 선도 그 위에 있을 겁니다. 총이 아닌 지혜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지켜낸 그 길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멀리서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어요. 바다가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돌려보낸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총이 아닌 마음으로, 힘이 아닌 지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에서 희망을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만든 하얀 선이 더 많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